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지연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애가 엎여 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내 애면 내가 책임져.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기는 등에 엎인 채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은 몸이 뒤로 꺾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본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화나면 원래 그래. 그냥 좀 참아.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상상도 못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지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지연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지연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처와 통화하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했죠. 동료들은 지연을 믿고 일을 맡겼고 지연도 그런 신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 늘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박 대표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지연을 볼 때마다 묘하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어요. 지연이 보고서를 올리면 유독 깐깐하게 따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연의 실수를 큰 소리로 지적하곤 했죠. 야, 지연 씨, 이 서류 대체 뭐야? 장난해? 이게 보고서라고 올린 거야? 다시 해와, 당장. 박 대표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외면했어요.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숙이고 네,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러니까 여자 직원들은 안 뽑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알아? 박 대표는 서류를 던지듯 지연 책상에 내팽개쳤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같은 실수를 해도 가볍게 넘어가는데 왜 자신한테만 이렇게 엄하게 구는지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죠. 박 대표의 시선에는 늘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렇게 일을 배운 거야? 박 대표는 비웃듯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일하는 척했어요. 그래도 지연에게는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민수였어요. 민수는 지연보다 서너 살 많은 선배였는데 처음 지연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민수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 힘들어하면 늘 먼저 알아채고 물어봐 줬어요. 지연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회식 빠져도 돼. 내가 대표님한테 말할게. 민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조용히 연애를 시작했어요. 회사 사람들 몰래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냈죠.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지연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의 따가운 시선도 쌓여가는 업무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지연은 민수와의 미래를 조금씩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물어보면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리곤 했죠. 민수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그냥 사업하셔. 나중에 소개해 줄게.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좀 복잡해. 나중에 얘기할게. 민수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지연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지연은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데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박 대표님 있잖아. 그분이 내 엄마야. 지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박 대표님이 우리 엄마야. 나도 너한테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어서. 민수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자신을 불편하게 바라보던 그 박 대표가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민수의 어머니라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처음에는 엄마가 회사 일에 사적인 감정 섞는 거 싫어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리고 솔직히 너한테 바로 보여주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어. 엄마가 좀 성격이 독해. 아주 독해.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그동안 박 대표가 자신한테만 유독 엄하게 굴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박 대표님이 우리 사귀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 아직 몰라. 내가 아직 말 안 했거든. 엄마가 알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죠. 엄마가 내 여자친구한테 되게 까다로워. 전에 사귀던 여자도 엄마 때문에 헤어졌거든.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회사에서 계속 괴롭혀서 그 여자가 결국 회사 그만뒀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도.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지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천천히 우리 얘기할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가슴 속에는 이미 커다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웃음 속에 스친 낯선 그늘이, 지연을 향한 박 대표의 차가운 시선이, 전 여자친구를 괴롭혀 쫓아냈다는 그 무서운 이야기가, 모든 것이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지연의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박 대표님이 우리 관계를 인정해 주실까? 아니면 전 여자친구처럼 나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지연은 복도에서 박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박 대표는 지연을 보더니 비웃듯 한마디 던졌어요. 어이, 지연 씨. 금요일에 맡긴 보고서는 제대로 준비했겠지? 또 엉망으로 해오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네, 대표님.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대표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무겁고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박 대표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일에 집중 안 돼? 사생활은 회사 밖에서 해결하고 출근해. 알았어? 회사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박 대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민수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상사,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박 대표 앞에서 지연의 앞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박 대표에게 지연과의 관계를 말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연은 그날 회사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박 대표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점심시간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어제 엄마한테 우리 얘기했어. 어떻게 됐어요? 일단 받아들이긴 했는데 좀 지켜보겠대. 너무 걱정하지 마.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길 지연의 손은 떨렸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박 대표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우리 결혼하자. 이제 엄마도 인정하실 거야. 아기도 생겼는데 뭐라고 하시겠어. 지연은 민수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회사에 출근한 그날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아침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박 대표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던 박 대표의 시선이 지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연 씨, 어제 거래처 서류 확인했어? 네, 대표님.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실수가 많냐고? 박 대표는 서류를 탁 하고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자 박 대표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 처리가 엉망이야? 무슨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박 대표는 지연을 쳐다보더니 다른 직원들에게 들리게 큰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얘가 또 실수했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지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된다는데 내가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지연 씨, 서류 다시 작성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 오늘 안으로. 박 대표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 응,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박 대표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이 무엇을 하든 트집을 잡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연을 깎아내렸어요. 야, 임신했다고 그렇게 질질 끌듯이 걸어다녀? 애도 엄마 따라 느려 터져. 임신 중인 지연이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을 보고 박 대표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친정은 원래 그렇게 가르치냐? 임신했다고 공주병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일은 일대로 해야지. 박 대표는 농담이라며 웃었지만 주변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에게는 칼자국처럼 가슴에 깊이 박히는 말이었어요. 점심시간 지연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박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요즘 입 더 심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밥은 잘 먹어야지. 우리 손주 건강해야 할 텐데. 근데 너 요즘 살 좀 찐 거 아냐? 임신했다고 너무 마구 먹으면 나중에 후회해. 박 대표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독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민수에게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저를 계속 창피하게 만드세요.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나쁜 뜻으로 하신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지연아, 조금만 참아봐.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도 며느리 미워할 사람은 아니야. 민수는 지연을 달랬지만 지연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박 대표는 결혼식 날짜부터 장소, 하객 명단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허름한 데서 결혼식 올리면 안 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연 씨는 따라오기만 해. 지연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초대할 하객 수를 제한당했어요. 지연 씨네 친척들 너무 많이 부르면 곤란해. 우리 쪽 하객이 더 많아야 격식에 맞는 거야. 알아서 조절해. 박 대표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박 대표는 하객들에게는 다정한 미소를 보이면서도 지연을 볼 때는 차가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박 대표가 지연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우리 민수가 순한 애라서 며느리가 잘해줘야 할 텐데. 지연의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지연이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거야 당연하죠. 그래도 배우면 되니까. 내가 옆에서 잘 가르쳐 줄게요. 걱정 마세요. 박 대표의 말투는 겸손한 척했지만 그 안에는 지연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신혼방에서 지연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고 지연은 홀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결혼이 과연 잘한 선택일까? 지연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고 지연은 이제 박 대표의 며느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지연은 처음 느꼈습니다. 이 결혼 순탄하지 않겠구나. 아니, 어쩌면 지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박 대표가 신혼부부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우리 합가해야겠어. 박 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합가요? 그게 왜? 싫어. 지금 너희 둘이 살 집도 마련 안 했잖아. 그리고 임신한 몸으로 출퇴근하려면 우리 집에서 사는 게 편하지. 내가 회사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도 있고. 박 대표의 말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작은 집이라도 알아보려고. 작은 집? 임신한 며느리를 그런 데서 살게 할 순 없지. 우리 집은 방도 많고 넓어. 걱정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알았지? 박 대표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바라보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출퇴근도 편하고 뭐 하는지 내가 볼 수 있어서 좋잖아. 임신한 며느리 혼자 두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해. 박 대표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뭐 하는지 볼 수 있다는 말이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결국 지연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박 대표는 지연의 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말했어요. 야, 이게 뭐야? 이런 옷은 집에서 입으면 안 돼. 우리 집은 격식 있는 집안이야. 옷이 좀 편한 거라서 편하다고 다 입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집안에서 흘러다니면 보기 안 좋아. 알았어? 박 대표는 지연의 편한 옷들을 골라내서 따로 치웠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지연의 새로운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놓인 24시간이었죠. 아침 6시 박 대표가 방문을 쾅 두드렸습니다. 아, 아직도 자? 임신했다고 하루 종일 잘 거야? 일어나서 아침 차려. 지연은 입덧으로 힘들었지만 비틀거리며 일어나야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박 대표가 뒤에 서서 감시했습니다. 국은 왜 그렇게 끓여? 간이 맞긴 한 거야? 네, 맞춰봤습니다. 맞춰봤어? 그럼 내가 먹어봐야 알지. 어디 한번. 박 대표는 국을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싱겁잖아. 이게 국이야, 물이야? 다시 해. 네. 지연은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표가 또 다른 트집을 잡았어요. 반찬은 왜 이것밖에 안 해? 우리 아들이 먹을 게 없잖아. 친정에서는 이렇게 대충 먹고 살았어? 죄송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박 대표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야, 죽상 좀 치워. 집안 분위기 흐려져. 임신했다고 멍하니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 그릇은 왜 그렇게 닦아? 내 친정도 그렇게 허술해? 다시 닦아. 걸레질 좀 제대로 해. 구석구석 안 보여? 눈 달린 게 장식이야? 지연은 하루 종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느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지연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지연을 차에 태워 출퇴근시키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야, 회사 가서 실수하지 마.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대표님이라고 불러. 회사에서는 공사 구분해야지. 회사에 도착하면 박 대표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지연을 더욱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지연 씨, 이 서류 왜 이 모양이야? 임신했다고 일 대충 할 거야? 회사가 놀이터야?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일 제대로 해. 우리 회사 망하게 만들 거야? 다른 직원들은 지연을 동정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 대표의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지연을 편들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야, 지연 씨, 어디가? 또 화장실이야? 하루에 몇 번을 가는 거야? 임신해서 그런가 봅니다. 임신했다고 맨날 화장실만 가면 일은 언제 해? 빨리 다녀와. 지연은 얼굴이 붉어진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녁 준비해. 우리 아들 배고파 하겠다. 네, 어머님. 지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박 대표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민수와 대화했어요.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엄마. 얘 때문에 힘들지는 않아?
일을 워낙 못해서. 괜찮아요. 지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남편 앞에서 깎아내리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박 대표는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생선 왜 이렇게 짜? 내가 싱겁게 먹는다고 했잖아. 귀가 있어, 없어? 죄송합니다. 우리 민수는 매운 거 못 먹는데 왜 고추장찌개를 해? 남편 입맛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혼했어?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박 대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그릇 좀 제대로 닦아. 기름기가 다 남아있잖아. 이러니까 시집 못 올 뻔했지. 죄송합니다. 됐어, 비켜봐. 내가 다시 할게. 넌 가서 빨래 나게. 박 대표는 지연을 밀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빨래방으로 향했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가면 민수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지연이 힘들다고 말해도 민수는 대답만 했죠. 엄마가 원래 그래. 좀 참아봐. 며느리 교육하시는 거야. 하지만 너무 심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 잠들었습니다. 지연은 홀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만 건강히 태어나면 그때까지만 견디면 견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 출구는 정말 있는 걸까? 지연의 긴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연의 하루는 수유, 잠설침, 기절하듯 잠드는 피로의 반복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었고 지연은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박 대표는 손녀가 태어났지만 지연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야, 애 울음소리 시끄러워. 좀 조용히 못 시켜? 밥은 차렸어? 애 봐야 한다고 밥도 안 차려? 집안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애 키운다고 집안일 안 해도 돼? 지연은 하루에 2~3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다시 울면 안고 달래고 그 와중에도 박 대표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딸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를 안았어요. 기저귀를 확인하니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광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이를 먼저 챙겨야 했어요. 민수 씨 기저귀 좀 갈아줘요. 나 잠깐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나 그딴 거 못해. 남자한테 그런 걸 시키는 여자가 어딨냐? 애 아빠잖아요. 한 번만 도와줘요. 정말 급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말했죠. 귀찮게 왜 그래? 내가 하면 되잖아. 나 내일 회사 가야 된다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완전히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대체 뭐 하는 거야? 박 대표가 잠옷 차림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아이를 꼭 안았어요. 죄송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했는데. 그럼 빨리 가라. 왜 남을 부려먹어? 박 대표의 목소리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와야 해서 민수 씨한테. 내 남편은 남이지. 내가 시킬 사람 아니야. 애는 내가 낳았으면 내가 키우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어. 박 대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연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애 아빠가 왜 남이에요? 같이 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박 대표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어요.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감히.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애보고 집안이라고 지쳐 죽겠는데 기저귀 한번 갈아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이것 봐라. 시집 와서 버릇이 없어졌네. 우리 집에서 나가고 싶어? 그래. 박 대표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박 대표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떨어지기 직전 민수가 일어나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너무 늦었잖아요. 다들 좀 쉬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 대표를 말리는 것도 아니고 지연을 감싸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일 뿐이었죠. 박 대표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 오늘은 내가 참아주지. 하지만 지연 씨,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각오해. 알았어? 박 대표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품 안의 딸도 엄마의 울음에 놀라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지연아, 엄마한테 대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화나신 것도 이해해. 넌 좀 참아야지. 민수의 말에 지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기는커녕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당신은 기저귀 한 번 안 도와주면서 어머니 편만 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자.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겨진 채 울고 있는 딸을 안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지연은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겨우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대표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애 안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그렇게 안으면 애 못 꺾여. 내가 진짜 엄마 맞아? 밥이 왜 이렇게 늦어? 시간 개념이 없어? 애 기저귀 냄새나. 얼마나 안 갈았으면 냄새가 나. 좀 신경 써. 지연이 무엇을 해도 박 대표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딸을 안고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지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가? 지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 대표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친정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이 밤중에? 거짓말하지 마. 도망가려는 거지? 박 대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애 데리고 나가면 경찰 불러. 애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내 맘대로 못해. 박 대표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들어가. 지금 당장.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대표는 문을 찰칵 잠그고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딸을 안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딸은 잠든 얼굴로 작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날 이후로 지연은 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현관문 열쇠를 자신이 관리했고 지연이 외출하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어디가?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뭐 사려고? 내가 사올 테니까 넌 집에 있어. 애 봐야지. 박 대표는 지연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휴대폰도 수시로 확인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친정 엄마. 또 우리 집 흉보고 다녔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보여. 조심해.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아침 박 대표의 잔소리로 시작해서 밤에는 민수의 무관심 속에서 잠들었어요. 딸만 보면서 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가 회사에 간 사이 화장실에 숨어서 조용히 통화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지연아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힘들어? 응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셔. 욕도 하시고 때리려고도 하시고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느라 더욱 힘들었어요.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조금만 참아. 애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면 내가 더 힘들어. 시집살이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엄마도 그런 말 할 거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지연아 엄마 말 들어. 참고 살다 보면 나아져. 그냥 좀 더 참아봐. 친정어머니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며칠 뒤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집을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날 오후 박 대표가 회사에 간 사이 지연은 조용히 딸을 안고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기저귀 몇 장과 분유, 그리고 지갑만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층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딸을 먼저 안전하게 내려놓은 뒤 자신도 창문을 넘었어요. 딸을 다시 안고 급히 걸어 나온 지연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숙박업소로 가주세요. 지연은 친정도 갈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시 시댁으로 돌려보낼 게 뻔했으니까요. 저렴한 숙박업소에 도착한 지연은 딸을 안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곳이 지연에게는 처음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지연은 딸을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습니다. 딸은 지연의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작은 손으로 지연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한테 이런 환경밖에 못 만들어줘서. 지연은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지연아 어디야? 집에 와. 엄마가 찾으셔. 지연아 제발 와. 엄마가 지금 난리야. 나까지 맡고 있어. 내가 집 나갔다고 엄마가 나한테 화풀이 하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수가 맡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너 편 들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민수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민했어요. 정말 민수가 변할까? 하지만 민수가 맡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지연은 딸을 안고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댁 문을 열자마자 들린 고함. 내가 여기 다시 올 자격이 있어. 박 대표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서 박 대표가 민수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며느리가 집을 나간 거야. 엄마 아파요. 그만해요. 민수는 얼굴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박 대표는 민수의 어깨를 밀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남자야.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잡아.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연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신 때문에 맞고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민수 씨 잘못 없어요. 지연이 박 대표와 민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박 대표는 지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비켜. 내가 뭔데 내 아들 앞을 막아. 내가 뭔데. 어머님, 민수 씨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지연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더욱 화를 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럼 왜 집을 나가? 내가 감히. 그리고 다음 순간 박 대표는 지연의 머리채를 확 붙잡았습니다. 으악! 지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대표는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었어요. 지연의 등에는 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애가 있어요. 제발, 애가 있다고요. 지연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등에 엎인 딸이 놀라서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도 내 책임이야. 넌 며느리고 난 사장이야.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박 대표는 지연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지연은 고통에 비틀거렸어요. 머리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등에 엎인 딸이 더 크게 울었어요. 엄마 제발 애가 다쳐요. 애는 잘못 없잖아요.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박 대표 앞에서 민수는 언제나 힘이 없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애가 있잖아요. 애는 우리 손주잖아요. 뭐?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내 마누라 편 들 거야. 박 대표는 민수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화나면 원래 그래, 지연아. 좀 참아.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조금만. 민수의 말에 지연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아. 박 대표는 지연의 머리채를 놓으며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연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등에 엎인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집 나가는 일 없게 해. 알았어? 다음에 또 나가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박 대표는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딸도 지연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연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화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은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고 울 뿐이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은 울음을 그치고 지연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지연의 눈물을 만지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 아이 앞에서 더는 무너지면 안 돼. 그날 밤 지연은 딸을 재우고 나서 조용히 방문을 잠갔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가정폭력, 시댁폭행, 증거 수집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뜬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싸울 수 있어. 나도 싸울 수 있어. 지연은 녹음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박 대표가 직원들 앞에서 나를 모욕함.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말. 4월 2일 합가 강요. 현관문 열쇠 빼앗김. 4월 20일 새벽 3시 기저귀 갈아달라는 말에 박 대표가 소리 지르며 협박. 5월 8일 머리채를 잡아 흔듦.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도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까지 최대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박 대표는 여전히 잔소리를 했습니다. 야, 밥이 왜 이렇게 늦어? 시간 개념이 없어?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박 대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릇은 왜 이렇게 닦아? 기름기가 다 남아있잖아. 친정에서 이렇게 배웠어? 다시 닦겠습니다. 됐어, 비켜. 내가 할게. 넌 손만 대면 다 망쳐놔. 박 대표는 지연을 밀치고 직접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참으며 녹음을 계속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박 대표의 잔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야, 이 국간이 왜 이래? 너무 싱겁잖아. 제대로 맛을 봤어? 죄송합니다. 다시 끓이겠습니다. 다시 끓이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먹어야지. 우리 민수, 이런 밥 먹고 회사 가야 해서 불쌍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며칠 뒤 지연은 회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동료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 씨, 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수진은 샌드위치를 먹다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회사에서 박 대표님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수진은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응, 솔직히 너무 심했어. 지연 씨만 유독 심하게 대하셨잖아. 다른 직원들도 다 느꼈어.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수진은 지연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지연 씨, 무슨 일 있어? 시댁에서 힘들어?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지금은 말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꼭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연락 주면 언제든 증언할게. 그리고 다른 동료들한테도 물어볼게. 지연은 수진의 연락처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다른 동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이 지연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서도 지연은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 대표가 보낸 카톡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했어요. 내일 아침 6시까지 일어나서 청소해 놓으라고. 손님 오신다. 내 울음소리 시끄러워. 좀 조용히 못 시켜? 밥 왜 이렇게 늦게 차려? 일 좀 제대로 해라.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냐? 그릇에 물기 남아있어. 하나하나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메모도 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박 대표가 또 지연을 불렀습니다. 와, 이리 와봐. 지연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녹음을 켠 채 거실로 나갔어요. 왜 설거지를 이렇게 해? 그릇에 물기가 다 남아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긴. 넌 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애도 제대로 못 키우고. 박 대표의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참았어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내가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달고 사네. 진짜 한심해. 내 친정 부모들도 너 이렇게 키웠나?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됐어, 가봐. 보기 싫어. 지연은 방으로 돌아가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 대표 몰래 다녀와야 했기에 서둘러 움직였어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시댁에서의 학대, 회사에서의 모욕, 머리채를 잡힌 일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내 녹음 파일이랑 카톡 캡처, 그리고 회사 동료들 증언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증거 폴더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파일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가 있나요? CCTV요? 네. 물리적 폭력의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지연은 생각해 봤습니다. 거실에 CCTV가 하나 있었어요. 박 대표가 집을 감시하려고 설치한 거였는데, 있어요. 거실에 CCTV가 있어요. 그럼 그 영상을 확보하세요. 머리채를 잡힌 장면이 찍혀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CCTV 영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휴대폰 앱으로 볼 수 있어요. 박 대표님 휴대폰에 연결돼 있는데, 그럼 그 영상을 녹화하거나 캡처하세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내셨어요. 지연은 명함을 꼭 쥐고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박 대표가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CCTV 앱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어요. 박 대표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박 대표의 생일이었습니다. 띠링. 잠금이 풀렸습니다. 지연은 CCTV 앱을 열고 5월 8일 영상을 찾았어요. 머리채를 잡힌 그날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대표가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연의 등에 아기가 엎여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화면을 녹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녹화를 마쳤어요.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우리를 구해낼게. 일주일 뒤 지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녹음 파일, 카톡 캡처, CCTV 영상, 그리고 회사 동료들의 증언까지.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변호사님, 준비됐어요. 변호사는 지연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CCTV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폭행과 아동학대, 그리고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요? 네.
아기를 업고 계신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든 건 아동에게도 위험을 가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할게요. 더 이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요. 감사합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 대표에게 출석 통보가 나갔어요. 그날 저녁 박 대표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당장 나와. 박 대표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딸을 안고 거실로 나갔어요. 이게 뭐야? 내가 나를 고소했어. 박 대표는 손에 출석 통지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내가 감히 나를. 박 대표가 지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손대시면 그것도 다 증거가 됩니다. 제 휴대폰 지금 녹음 중이에요. 지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어요. 박 대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정말. 그리고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24시간 안에 제가 연락 안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를 고소하다니. 민수 씨도 보셨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실 때 민수 씨는 뭐 했어요? 그건 엄마가 화나셔서. 아기가 제 등에 엎여 있었어요. 아기가 다칠 수도 있었는데 민수 씨는 그냥 보고만 계셨잖아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를 갈며 말했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각오해야겠네. 비싼 변호사 쓰면 우리가 이겨.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어머님, 증거가 다 있어요. 녹음 파일, CCTV 영상, 회사 동료들 증언까지요. CCTV? 우리 집 CCTV는 내 폰에만 연결돼 있는데? 박 대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주무실 때 제가 영상을 확보했어요. 5월 8일 제 머리채를 잡으신 장면 다 찍혀 있어요. 박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도 다 녹음했어요. 직원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시고 임신한 몸으로 일하는데도 괴롭히신 것들 다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다 캡처했어요. 새벽 6시에 청소하라고 하신 것, 밤 늦게 차렸다고 욕하신 것, 애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하신 것들 전부요. 박 대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 동료 5명이 증언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저만 유독 심하게 대하신 거 다들 봤대요. 이것들이. 박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과 박 대표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경찰은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넌 대체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애도 제대로 못 키우고. 박 대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박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
그럼 이 CCTV 영상도 확인하시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 대표가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이었어요. 지연의 등에는 아기가 엎여 있었고 아기가 크게 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애가 있어요. 제발. 영상 속 지연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것도 본인 맞습니까? 박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피해자의 등에 영아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났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영아에게도 위험을 가한 거예요.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대표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고의성이 없었다고요? 이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세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였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대표의 욕설과 모욕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친정에서 이렇게 배웠어?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한다. 넌 쓸모가 없어. 박 대표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5명의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였어요. 피해자가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입니다. 경찰은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복도에서 박 대표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집에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손주는 어떡하고? 딸은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딸을 못 보실 거예요. 지연은 딸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박 대표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용기 내셨어요. 변호사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은 딸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련함의 눈물이었어요. 조사와 재판이 끝난 뒤 박 대표는 폭행과 아동 정서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박 대표는 지연과 딸에게 1년 동안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랬던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 저는 어머님보다 민수 씨한테 더 실망했어요.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 때, 아기가 제 등에 엎여 있을 때, 민수 씨는 그냥 보고만 계셨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거예요. 민수 씨는 저와 딸이 아니라 어머님을 선택하셨어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법원은 지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딸의 양육권은 지연에게 주어졌어요. 민수에게는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지연은 아이를 품 안에 꼭 안고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지연은 딸과 함께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커다란 집은 아니었지만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있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사 첫날 지연은 짐을 정리하며 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이야. 우리만의 집. 딸은 아직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지연의 환한 미소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었어요. 지연은 딸을 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 봐. 우리도 저기 가서 놀 수 있어. 엄마랑 단둘이. 딸은 작은 손으로 창문을 톡톡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딸의 손을 잡고 볼에 입맞춤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할 거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딸은 지연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기. 엄마도 이제 웃을 수 있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지연은 딸을 꼭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 지연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기대왔어요. 오후의 햇살은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지연 씨, 아기 있으시면 육아 시간 조절 가능하니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도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 내 말 들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났어요. 지연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지연을 꼭 안았어요. 우리 지연이 정말 강해졌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연은 딸을 안고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지연은 그냥 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은 지연의 손가락을 잡고 입으로 가져가며 놀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었어요. 너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누구한테도 상처받지 않게,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지연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이 아이 앞에선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위해 엄마가 더 강해질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지연은 딸을 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봐. 예쁘지? 우리 내일은 공원 가자. 엄마랑 그네 타고 놀자. 딸은 창밖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지연은 딸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밤 지연은 딸을 재우고 나서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집이지만 우리만의 공간이고 작은 회사지만 나를 존중해주는 곳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딸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딸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며 잘할 수 있도록. 힘들었지만 나는 싸웠고 이겼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딸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 힘든 일도 있겠지만 지연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내일도 따스하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